쿠션이 없는 일반적인 구두 같은 딱딱한 신발들을 오래 신거나 하는 분들이 주로 잘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조금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밤 사이에서 우리가 자는 동안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짧아지고 좀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족저근막이 첫 발을 딱 체중을 디디면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서 강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에 바로 이제 땅을 딛기보다는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신 다음에 딛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발의 형태라든지 신발의 어떤 이제 형태, 자주 신는 신발의 어떤 쿠션 정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요. 그 외에도 무리한 활동이나 과체중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쿠션이 없는 일반적인 구두 같은 딱딱한 신발들을 오래 신거나 하는 분들이 주로 잘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돼서 근막 쪽에 자꾸 이제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누적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족저근막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제 발의 전체적인 형태에서 이 발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발 전반적으로 이제 뻗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뒤꿈치 쪽으로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지만 그 외에도 발바닥 쪽이나 발 앞쪽, 발 옆쪽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건 아무래도 발 뒤꿈치의 안쪽 부분, 그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거 하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바꿔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뭐 우리 모두가 족저근막염 하면 다 알다시피 이게 유명한 이유는 그만큼 잘 안 낫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안 낫는 이유가 사실 어느 거 하나 교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얽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든지 편한 신발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깔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치 쪽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깔창들이 대부분 좀 충격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과 그리고 온찜질 같은 거 이게 이제 족욕을 한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좀 들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뭐 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게 또 너무 과하게 이제 또 그 염증이 있는 부분을 또 이제 문질러 주게 되면은 그쪽의 염증들이 오히려 가라앉질 않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수건을 발에 걸고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좀 매일 꾸준히 하시고 그거와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따뜻한 물에 한 5분, 10분 정도 담궈져서 좀 이렇게 족욕을 해줌으로써 조금 이완시켜주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일단 엑스레이도 봐야 하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뼈의 돌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골극이라 부르는데 족저근막이 붙는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석회 같은 게 끼거나 좀 이런 형태의 이제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셨던 분들일수록 그런 게 강하게 좀 보이는 편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의 형태에도 사실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족이라고 부르는 이제 발의 아치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이제 어떤 발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더 정확하게는 사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 족저근막 자체를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막의 염증 정도, 두께 그리고 염증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그리고 양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발 쪽은 다른 치료 방법들보다는 아무래도 체외 충격파 치료를 더 많이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많이 아마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체외 충격파 자체가 조직 재생을 좀 촉진을 하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반응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행이 너무 안 되거나 이제 자기가 하는 운동이나 생활에서 방해를 많이 받으실 때 그러니까 통증이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이제 초음파에서 염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염증의 정도가 번져 있는 정도가 좀 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격파로 이제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증들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주사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족욕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족욕을 좀 해주면서 부드럽게 이제 그 족저근막이 이완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가져주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칭까지 병행을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신발입니다. 실내외에서 이제 신발을 신으실 때 구두라든지 하이힐 같이 이제 쿠션이 없고 딱딱한 신발, 그리고 뭐 플랫 슈즈 같은 그런 류들보다는 이제 운동화, 특히나 쿠션이 좋고 아치가 조금 서포팅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통 실내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엔 층간소음 슬리퍼 같이 쿠션감이 좋은 슬리퍼들이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어주시면은 재발률도 낮추고 치료하는데 효과 자체도 더 빠르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